안녕하십니까. 대전은 철도와 함께 성장한 곳이죠. 철도 역사에 있어 아주 의미 깊은 도시이기도 하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서울 대전 간 많은 분들을 빠르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자리가 모자라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대전역까지 자리 있어요? 자리 없어요. 뒷시간도 없어요? 뒷열차들 다 매진이에요, 고객님. 매주 매진차가 나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희도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갑갑하네요. 또 모자라구만. 임시차 또 들어와야겠는데?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대전 간 대중교통입니다. 서울 경부 12시 10분 출발 대전 복합행 운행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아직 더위가 물러나지 않았을 무렵이죠. 적은 인원만 태우고 곧장 대전 복합터미널로 넘어갑니다. 3호 가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사평대로를 통해 사평역 앞을 지나서 반포 IC로 가고 경부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양재 IC 방향으로 본선 정체가 정오쯤에도 형성되는 게 이쪽의 현실이죠. 아유, 버스 전용차로가 한 번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맨날 비지고 가는 게 일이죠. 속도를 내려면 전용차로가 답인지라 서초 IC든 반포 IC든 잠원 IC든 불가피합니다. 서초 IC 지나고 양재 IC부터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접어들고 서울 만남의 광장을 동시에 지나가게 됩니다. 금토 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 분기점 및 IC, 하이패스센터, 서울요금소, 신갈 분기점 순으로 지나가고 대전 IC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고속도로 갈아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평일 버스 전용 차로는 안성시 인근까지만 시행되고 주말 되어서야 신탄진 IC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혹여나 금요일과 같은 때 버스 전용 차로 시행 구간 헷갈리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사실상 주말 시작과도 같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평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천 IC 인한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호두 휴게소와 인접한 지점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만날 예정이죠. 남북축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가운데 아예 세종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아직은 없고요.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통해서 세종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한편 남이 분기점까지 편도 3차로 구간이 이어지는데요.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교통량 10만 1915대를 기록해서 이미 기준량을 넘어섰습니다. 포화가 됐다는 말과도 같은데 나중에라도 차로 한 개라도 추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 인근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신탄진 IC에 닿기 조금 전부터 경부 고속선이 보이기 시작하죠. 경부 고속선이 곧 수도권 쪽에서 이어지는 곳이고 보통은 서울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고속열차편들로 구성됩니다. 회덕 분기점 다음에 대전 IC가 나오고 경부선 개통 열차들이 정차하는 대전역은 대전 IC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편리한 편입니다. 목적지 대전복합터미널도 대전 IC에서 나가야 나오죠. 대전 IC에서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대전복합터미널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대전역입니다. 대전 IC의 요금소를 지나면 내리막길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동서대로로 들어갑니다. 동부내거리에서 1시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부내거리만 지나면 거의 곧바로 터미널 도착되겠습니다. 동부내거리 시내버스 정류소를 지나고 나서 바로 우회전하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터미널 동간 하차함으로 이동합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는 1시간 46분 만인 13시 56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경부 대전 복합 노선은 평상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11,400원, 우등 16,600원, 프리미엄 원가 21,500원, 심야는 각각 13,600원, 19,900원, 25,800원입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11번 홈이나 12번 홈, 대전 복합터미널 서관 고속 타는 곳 6에서 8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동안 대부분을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먼저 동서울 대전 복합 노선은 평상시 40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일반 12,400원, 우등 18,100원, 심야 우등 21,1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31F홈, 대전 복합터미널 서관 고속 타는 곳 5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등에서 정체 발생 시 한남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운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부 남해 노선의 대전복합터미널 경유 차량편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루에 단 2편만 운행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룡동 등을 경유한 다음 둔산동 정부 대전청사로 가는 버스도 아울러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경부 대전복합 노선 막차보다 이르고 간격도 약간 더 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상에 있는 정류소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집니다. 서울 경부 대전복합 노선이 신탄진 인근을 지나가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만일 신탄진 일대가 목적지라면 하루 4회 운행하는 서울 호남 유성 노선의 신탄진 경유 차량편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전 간 고속버스는 1969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대전 이북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대전 간을 자동차를 통한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운행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라면 우등버스와 프리미엄이 섞여 운행되고 있다는 점, 일반 버스가 그동안 비중이 많이 줄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가 오랜 세월 거치면서 소요시간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운 행선지 운행을 시작하면서 버스와의 구도가 변화됐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지만 버스는 여전히 자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후에도 설명할 철도의 좌석 공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간은 철도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 계통 중 하나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큰 중축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역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KTX는 서울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수원역 경의 열차편을 제외하면 대체로 1시간 내외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산역 착발이 가장 많이 배차되고 그 외 포항역과 마산역, 진주역 착발 등도 배차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열차편들이 있기 때문에 한 열차를 놓쳤더라도 대기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수서역에서 탈 수 있는 SRT는 오직 부산역이나 포항역, 진주역 착발을 통해서만 대전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역 착발 기준으로 월에서 목요일 35편, 주말에는 5차례 증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KTX보다는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분은 소요시간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열차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궁화호는 이용하시다가 ITX 등 급이 더 높은 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중간 정차역에서 조금 길게 대기할 수도 있고 소요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 경부 대전 복합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잠시만 비교하고 넘어가 보자면 먼저 조건이 좋은 건 서울에서의 막차인데 KTX가 23시 28분에 막차가 출발하고 그 뒤 0시에 고속버스 막차가 출발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경쟁력이 강한 게 아닌데 대전에서의 막차와 두 지역에서의 첫 차는 모두 고속철도에 비하면 확실히 앞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속버스의 소요시간은 예약처에서 안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열차와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약간 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의 운행량이 많지는 않으나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호남 계통으로 보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버스가 여러 차례 운임이 인상되어서 현재 평시호 등은 ITX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나마 간격이나 폭이 더 넓은 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위안거리가 되죠. 경부선 철도는 1905년에 개통한 노선입니다. 서울 부산 간을 잇는 철도 노선이지만 대전을 경유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서울 대전 간을 철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철도를 통해서 발전한 곳이니만큼 대전역 방문객 수나 서울 대전 간을 이동하는 수요가 만만치 않은 편.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로 1시간 내외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서 소요시간 경쟁력은 이미 철도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2016년에는 SRT가 운행을 시작했고 동시에 강남구로의 직접 접근성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영남 방향 열차편 자체의 많은 운행량까지 이렇게 소요시간이며 배차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한 철도라고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주말에 서울 대전 간을 이동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승차권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약하지 않는다면 이용하기가 힘든 편. 사실 이는 비단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둘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버스는 정규 차량편들이 많이 매진되는 경우와 같이 수요가 폭증한다면 임시차를 배차하면서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세버스가 협정을 통해 고속버스 노선에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연휴 특송기간이 아니면 임시 열차편을 배차하는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차 좌석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난이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2025년 추석 연휴 이후 SRT가 정부 지시에 따라 상시 예비 편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정규 열차편 운행을 하는 편성들이 줄어듦에 따라 주중과 주말을 합해 총 3,208석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중년 편성으로 운행하는 경우의 수를 더 줄인 것. 결국 SRT도 서울특별시로 가는 종류인 만큼 서울과 관련한 수요에 영향은 없을 수 없는 법입니다. KTX도 주말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으로 가는 KTX는 대전광역시 이외에도 대구, 울산, 부산 등 다른 대도시와 도에 소지한 큰 도시역에도 정차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소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공급을 늘려야겠다면 증편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문제는 오송역 이북 구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오송역 이북은 호남 지역에서 올라가는 열차와 선로를 공유해서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우선 평택시 오송역 구간은 선로 2개를 신설해서 부담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일반 열차와 선로를 같이 쓰는 서울권역 구간이나 GTX와 선로를 같이 쓰는 수서 동탄 구간 교통량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정식 데뷔한 KTX 청룡과 같은 동력분산식 열차가 앞으로도 더 도입되겠는데 해당 열차의 경우 단편성은 8칸으로 짧지만 중년 운행 시 16칸으로 늘어나고 공급 좌석수는 1000석을 조금 넘습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초기 세대 KTX마저도 1000석 미만이기 때문에 수송량 극대화는 동력 분산식과 같은 새로운 세대 열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T도 동력 분산식 열차 도입이 계획되고 있고 역시 수송 능력을 지금보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KTX 청룡은 한 차례 운행으로 복수행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는데 만일 중간 지점에서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스케줄이 편성되면 결국 일부 구간은 객차 8칸에 해당하는 좌석 공급량으로만 소화해야 합니다. 한편 버스는 서울 대전 간을 이동하는 수요가 아주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라도 유지해서 승객 수송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속철도가 자주 운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때가 쉽게 보이고 있고 차선책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철도에 비하면 한 차례 운행당 수송 인원은 적지만 필요시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